일단 요번에 우리 낙찰 받은 거. 네, 네, 네. 낙찰 축하합니다. 사실 요 상태에서 19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9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물건으로 가볼게요. 네. 8명 들어왔어요. 그렇죠?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하나로 요거 많이 없었으면 몇 명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19명 넘었을 거예요. 네. 이게 최고의, 이날 최고의 아파트가 됐을 거예요. 입찰이. 오늘 제가 욕먹을 각오로 풀려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곳에서는 유료 강의로 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내일 당장 입찰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찰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실 겁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는 1회 유찰된 아파트가 총 3건이 낙찰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물건을 낙찰받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는 낙찰가 약 7억 3천만 원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7억 7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시세 대비 약 4천만 원이 저렴하고 입찰자 수는 15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요. 낙찰가 4억 1천만 원, 실거래가는 4억 6천5백만 원으로 시세 대비 약 5,500만 원이 저렴한데요. 입찰자 수는 19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낙찰가 5억 1,800만 원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시세 대비 약 1억 원 정도가 저렴했었는데요. 입찰자 수는 총 8명이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받은 물건은 바로 세 번째 물건인데요. 시세 차익이 가장 큰 물건이지만 그런데 왜 입찰자 수는 가장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물건이 4단계 물건에 해당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4단계가 어떤 물건인지 잠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입니다. 하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는 건 1순위가 임차인이고요. 2순위가 근저당인 물건입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입은 했을 거고요. 확정 일자를 하지 않거나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인수를 할 때 인수하는 이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미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물어줄 보증금이 있는데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낙찰자인 우리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나의 히든카드를 보지 않고 오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낙찰 받고 나서 물어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니 무상거주 임차인이었다면 물어줘야 될 금액이 빵원이라는 거죠. 반대로 실제 보증금이 몇 억의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전액 물어줘야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제 얘기만 들었을 때 물어줘야 될 보증금이 얼마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마치 도박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나의 히든카드를 보지도 않고 올인을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도박이나 다름이 없는데 반대로 상대방의 히든카드까지 전부 보게 된 상태에서 승패를 이미 알고 난 상태에서 올인을 하는 상황이라면 도박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스터디원분이 이번에 낙찰받은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2타경 78069번 수원 SK뷰 아파트인데요. 임차인의 현황에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 9월 13일인데요. 임차인 안땡땡님의 전입일자는 2013년 8월 30일입니다. 안땡땡님이 선순위 임차인인 상황에서 확정일자 없고요. 배당 요구 없습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받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인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임차인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일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상으로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실제 임차인이라면은 그 임차 보증금을 파악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거고요. 두 번째, 가족관계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상 부부를 제외하고는 가족관계에서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상 물건인 경우에는 무상임대 거주 확인서를 확인을 하거나 부부 관계인 걸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와 선순위 임차인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면 임대차 계약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둘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경쟁자 수는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거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2금융, 3금융 대부업체도 아닌 1금융 업체라면 더욱더 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금융권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거의 99% 이상 대출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순위 임차인은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등기를 살펴봅니다. 처음 소유권 이전이 임땡땡님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안땡땡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땡땡님이 소유권 이전을 받은 상황인데요. 안땡땡님이 과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었다 하더라도 경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경매지에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등기상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의 히든카드를 열어보니 안땡땡님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자인 우리가 물어줘야 될 금액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경매지에 나와 있진 않지만 등기부 등본만 열람을 해도 아파트의 입찰자 수는 가장 적게 8명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한 예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